어느 여름날 선녀탕에서 쌍둥이 선녀들이 백구와 물놀이를 하면서 놀고 있었지요. 탐스럽게 잘 익은 가슴이 예쁘게 출렁이고 있었죠. 그날 밤 달빛 아래 선녀들이 목욕을 했지요. 물 위로 봉긋한 봉우리가 다랑아리처럼 빛났지요. 25이 되도록 시집 못 간 노처녀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쓰러진 한 청년을 치료해 주었죠. 저고리 사이로 부드러운 곡선이 빛나고 있었죠. 쌍둥이 선녀와 약초꾼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미호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이에요. 꾹 눌러주실 거죠? 지금부터 이야기 한 판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옛날 옛적 깊은 산속에 작은 계곡 아래 선녀탕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곳에 쌍둥이 선녀가 살고 있었지요. 언니 서아와 동생 서연이었습니다. 둘은 25해가 넘도록 시집 한 번 못 간 노처녀였지요. 어느 여름날 낮이었습니다. 폭포 아래 물가에서 첨벙첨벙 물놀이 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언니, 이리 와봐. 서연이 물을 튀기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서아도 물속으로 풍덩 뛰어들었지요. 둘 다 하얀 짧은 저고리에 허벅지가 드러나는 짧은 치마 차림이었습니다. 저고리가 짧아 버들가지처럼 잘록한 허리와 매끈한 배꼽이 훤히 드러나 있었지요. 물에 젖은 얇은 옷이 살결에 착 달라붙으니 탐스럽게 잘 익은 복숭아처럼 탱탱한 가슴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물가 옆에서 백구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지켜보고 있었지요. 이름은 룽지였습니다. 그때 룽지가 갑자기 널어놓은 빨래를 물고 달아났지요. 아, 룽지, 서아가 소리쳤습니다. 저것 봐라, 내 치마. 서연도 후다닥 물에서 뛰어나왔지요. 젖은 옷이 찰싹 붙은 채로 둘이 룽지를 쫓아갔습니다. 달리니 만개한 모란꽃 같은 가슴이 출렁출렁, 짧은 치마가 바람에 펄럭펄럭 날렸지요. 매끄러운 허리가 달리는 동작에 맞춰 물결치듯 흔들렸습니다. 하얀 속옷이 살짝살짝 보일락 말락했지요. 룽지는 신이 나서 더 빨리 달아났습니다. 선녀들은 헐떡거리며 멈춰섰지요. 저놈의 개새끼가 진짜. 서연이 땅을 굴렀습니다. 서아는 손을 허리에 얹고 한숨을 내쉬었지요. 내일은 빨래 넣을 때 룽지 묶어놔야겠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둥근 보름달이 하늘에 떠올랐지요. 선녀들이 물가로 내려왔습니다. 아, 시원해. 서연이 물속에 발을 담그며 말했지요. 달빛에 비친 물이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선녀들이 옷을 벗고 물속으로 들어갔지요. 달빛 아래 하얀 어깨가 드러났습니다. 물 위로 봉긋이 솟아오른 봉우리가 다랑아리처럼 둥글게 빛났지요. 잘록한 허리 아래로 물결이 찰랑찰랑 흔들렸습니다. 언니, 우리 언제 시집가? 서연이 한숨을 쉬었지요. 글쎄, 나도 모르겠어. 서아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사촌 언니는 벌써 시집가서 아기까지 낳았다며? 응, 지난달에 아버지한테 들었어. 서연이 입을 삐죽거렸지요. 우리만 이렇게 늙어가는 거야? 야, 늙긴 뭘 늙어. 서아가 서연의 머리를 찰싹 때렸습니다. 아야, 우린 아직 젊거든. 서아가 씩씩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었지요. 서연이 물장구를 치며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저번에 그 선비 생각나? 어떤 선비? 밤에 여기 지나가다가 우리 보고 도망간 선비 있잖아. 서아가 푸아 웃었지요. 아, 그 선비. 물귀신이라고 소리 지르면서 도망갔잖아. 맞아. 우리가 목욕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났잖아. 서연이 킥킥거렸습니다. 달빛에 하얀 살결이 비치니까 귀신인 줄 알았나 봐. 그 선비 얼굴 봤어? 혼비백산에서 넘어지면서 도망갔잖아. 둘이 배를 잡고 웃었지요. 물 위로 풍성한 가슴이 출렁출렁 흔들렸습니다. 에휴, 그래도 남자가 오긴 왔네. 서연이 한숨을 쉬었지요. 도망간 남자가 무슨 소용이야. 서아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달빛 아래 두 선녀의 한숨소리가 물결 위로 퍼져나갔지요. 룽지가 물가에서 두 선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앞발로 눈을 가렸지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선녀들이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지요. 언니, 오늘 산책 갈까?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래, 냥이 타고 가자. 서아가 밖을 향해 소리쳤지요. 냥이야. 잠시 후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선녀들 앞에 오더니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요. 야옹, 냥이었습니다. 산에서는 무서운 호랑이지만 선녀들 앞에서는 고양이처럼 구는 녀석이었지요. 선녀들이 냥이 등에 올라탔습니다. 서아가 앞에, 서연이 뒤에 앉았지요. 출발, 서연이 외쳤습니다. 냥이가 성큼성큼 걷기 시작했지요. 호랑이 걸음이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발걸음에 맞춰 선녀들의 몸이 위아래로 흔들렸지요. 짧은 저고리 안에서 만개한 모란꽃 같은 가슴이 탱글탱글 튀어오르듯 흔들렸지요. 매끈한 배꼽 주위로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언니, 너무 흔들려. 서연이 서아의 허리를 꼭 잡았지요. 잡는 바람에 서아의 저고리가 더 위로 올라갔습니다. 야, 간지러워. 서아가 몸을 비틀었지요. 바람에 짧은 치마가 펄럭이며 매끈한 허벅지가 드러났습니다. 룽지가 옆에서 따라오다가 선녀들을 올려다보았지요. 앞발로 눈을 가렸습니다. 냥이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지요. 야옹, 마치 뭐하는 짓이냐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무렵 산 아래 마을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현보였지요. 27회를 살았지만 아직 장가를 못 간 총각이었습니다. 현보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지요. 아버지는 현보가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몸이 약해 자주 알아누웠지요. 현보는 어머니 약값을 벌기 위해 산에서 약초를 캤습니다. 그날도 현보는 약초를 캐러 산에 올랐지요. 오늘은 좋은 약초가 있으면 좋겠다. 현보가 중얼거렸습니다. 한참을 헤매다 보니 어느새 깊은 산속까지 들어왔지요. 그때 현보의 눈에 무언가 들어왔습니다. 저건 설마. 현보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산삼이었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큰 산삼이었지요. 세상에, 저거 팔면 어머니 약값도 되고 남겠다. 현보가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발밑을 보지 못했지요.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대굴대굴 굴러 내려갔지요. 으악! 현보의 머리가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쿵! 눈앞이 캄캄해졌지요. 현보는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디선가 물소리가 들렸지요. 졸졸졸 흐르는 계곡물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의 웃음소리도 들렸지요. 언니, 저기 사람 아니야? 어디? 진짜네. 쓰러져 있어. 현보는 정신이 몽롱한 채 눈을 떠보려 했습니다. 눈꺼풀이 너무 무거웠지요. 겨우 눈을 실눈 만큼 떴습니다. 하얀 무언가가 눈앞에 보였지요. 흐릿한 시야 속에 두 여인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짧은 저고리 사이로 잘록한 허리와 매끈한 배꼽이 드러나 있었지요. 저고리 안으로 봉긋한 봉우리가 아른거렸습니다. 선녀인가? 현보가 중얼거렸지요. 그때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옹. 현보가 고개를 돌렸지요. 거대한 호랑이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호랑이다. 현보가 비명을 지르며 다시 기절했지요. 선녀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야옹 소리에 기절했어? 냥이한테? 둘이 푸아 웃음을 터뜨렸지요. 냥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자기가 뭘 어쨌다는 표정이었지요. 어떻게, 언니? 서연이 기절한 현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일단 데려가자. 여기 두면 죽겠다. 현보의 팔을 잡았지요. 둘이 현보를 양이 등에 올렸습니다. 서아가 앞에서 현보를 잡고 서연이 뒤에서 밀었지요. 무거워. 서연이 투덜거렸습니다. 참아. 거의 다 왔어. 선녀들의 거처는 폭포 근처 작은 초가집이었지요. 현보를 방 안에 눕혔습니다. 꽤 잘생겼네. 서연이 현보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지요. 야, 뭘 그렇게 봐. 언니도 보고 있잖아. 서아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난 상처 보는 거야. 거짓말. 서연이 킥킥거렸지요. 서아가 현보의 이마에 난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몸을 숙이니 짧은 저고리 사이로 다랑아리를 닮은 부드러운 곡선이 아른거렸지요.
서연도 옆에서 쪼그려 앉았습니다. 잘록한 허리 아래로 짧은 치마가 올라가며 매끈한 허벅지가 드러났지요. 언니, 근데 이 사람 왜 여기까지 온 거야? 글쎄, 깨면 물어보자. 둘이 현보 옆에 나란히 앉아 지켜보았습니다. 룽지가 다가와서 현보 냄새를 맡았지요. 킁킁. 그러더니 앞발로 현보의 뺨을 툭 쳤습니다. 야, 룽지, 아픈 사람이야. 서아가 룽지를 밀었지요. 룽지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자기는 깨우려고 한 건데 하는 표정이었지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현보가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지요. 눈앞이 흐릿했습니다. 깨어났네. 밝은 목소리가 들렸지요. 현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여인이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똑같이 생긴 얼굴이었습니다. 짧은 저고리 사이로 버들가지처럼 잘록한 허리와 매끈한 배꼽이 드러나 있었지요. 저고리 안에서 탐스러운 봉우리가 봉긋하게 솟아 있었습니다. 현보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너희는 누구야? 우리 여기 사는 사람이야. 서아가 대답했습니다. 둘이 왜 똑같이 생겼어? 쌍둥이니까. 서연이 피식 웃었지요. 현보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깊은 산속이야. 넌 왜 여기까지 온 거야? 서아가 물었지요. 나 산삼 캐러 왔다가 넘어졌어. 산삼? 서연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거 여기 많아. 우리는 그런 거 안 먹어. 현보가 벌떡 일어나려 했지요.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야, 아직 일어나면 안 돼. 서아가 현보의 어깨를 눌렀지요. 몸을 숙이는 바람에 풀어진 저고리깃 사이로 부드러운 골이 드러났습니다. 현보의 얼굴이 빨개졌지요.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어디 또 아파? 서연이 현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지요. 서연도 몸을 숙이니 만개한 모란꽃 같은 가슴이 현보의 코앞에 출렁거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현보가 눈을 질끈 감았지요. 선녀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언니, 이 사람 왜 이래? 글쎄, 둘이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현보는 눈을 감은 채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 옷이 왜 이래? 배랑 다리가 다 보이잖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요. 룽지가 옆에서 현보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요. 마치 한심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현보의 몸이 많이 회복되었지요. 이제 집에 가봐야겠어. 현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로? 서아가 물었지요. 산 아래 마을에 홀어머니가 계셔. 걱정하실 테니 가봐야 해. 그래. 가봐. 서연이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현보는 이상하다 싶었지만 일단 길을 나섰지요. 한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지요. 분명 내리막길로 한참을 걸었는데 어느새 폭포 앞에 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현보가 머리를 극적였지요. 나무 뒤에서 선녀 둘이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둘이 나란히 쪼그려 앉았는데 짧은 치마 사이로 매끈한 허벅지가 훤히 드러났지요. 하얀 속꽃이 살짝 보였습니다. 언니, 저 사람 또 왔다. 서연이 입을 막고 킥킥거렸지요. 쉿, 들키겠어. 서아가 몸을 숙였습니다. 숙이는 바람에 짧은 저고리 사이로 다랑아리 같은 가슴이 아슬아슬하게 드러났지요. 현보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걸었지요. 한참을 열심히 걸었습니다. 그런데 또 폭포 앞이었지요. 아니, 이게 뭐야? 현보가 땅을 굴렀습니다. 선녀들이 나무 뒤에서 배를 잡고 웃었지요. 웃느라 몸이 흔들리니 탐스러운 가슴도 덩달아 출렁거렸습니다. 언니, 배 아파. 저 표정 좀 봐. 푸아, 나도 못 참겠어. 룽지도 옆에서 현보를 바라보았지요. 앞발로 눈을 가렸습니다. 마치 불쌍하다는 표정이었지요. 현보가 세 번째로 길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정신 바짝 차리고 나뭇가지로 표시까지 하며 걸었지요. 그런데 또 폭포 앞이었습니다. 으아! 현보가 하늘을 보고 소리쳤지요. 선녀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나무 뒤에서 나왔습니다. 일어나는 바람에 짧은 치마가 스르륵 내려왔지요. 잘록한 허리가 버들가지처럼 흔들렸습니다. 푸아하, 안 돼.
배 아파서 죽겠어. 서연이 배를 움켜쥐고 웃었습니다. 너희 알고 있었어? 현보가 어이없는 표정으로 물었지요. 여긴 못 나가. 우리만 길을 열 수 있거든. 서아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현보가 털썩 주저앉았지요. 그럼 난 어떡해. 그냥 여기서 살아. 서연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산삼 캐러 왔다며? 그거 여기 많아. 우린 그런 거 안 먹어도 건강하거든. 아프지도 않고. 현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현보는 어쩔 수 없이 선녀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지요. 어느 더운 낮이었습니다. 선녀들이 물가로 향했지요. 우리 물놀이 할 거야. 너 오지 마. 서아가 현보에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현보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선녀들이 사라졌습니다. 현보는 초가집에 앉아 있었지요. 그런데 물놀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첨벙첨벙, 까르르 웃는 소리. 현보가 슬쩍 일어났지요. 궁금했습니다. 살금살금 폭포 쪽으로 다가갔지요. 나무 뒤에 숨어서 살짝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선녀들이 물속에서 놀고 있었지요. 젖은 하얀 옷이 몸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물 위로 탐스럽게 잘 익은 복숭아 같은 가슴이 봉긋하게 솟아 있었지요. 잘록한 허리가 물결 사이로 아른거렸습니다. 현보가 눈을 떼지 못했지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그때 발밑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지요. 나뭇가지를 밟은 것이었습니다. 선녀들이 고개를 돌렸지요. 거기 누구야? 서아가 소리쳤습니다. 현보가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났지요. 그 바람에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쿵! 아야! 현보가 엉덩방아를 찧었지요. 선녀들이 물에서 나와 현보에게 다가왔습니다. 젖은 옷이 몸에 감겨 만개한 모란꽃 같은 봉우리가 고스란히 드러났지요. 물방울이 매끈한 배꼽 주위로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맞지? 서연이 손가락으로 현보를 가리켰지요. 아, 안 봤어. 현보가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거짓말. 다 봤잖아. 진짜 안 봤어. 현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요. 야, 손가락 사이 벌어졌어. 서아가 말했습니다. 현보가 얼른 손가락을 붙였지요. 이제 닫았어. 선녀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푸아 웃음을 터뜨렸지요. 언니, 저 사람 진짜 웃겨. 그러게. 손가락 사이로 다 보면서 현보의 얼굴이 빨갛게 익었습니다. 룽지가 옆에서 현보를 빤히 쳐다보았지요. 앞발로 눈을 가리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한심하다는 표정이었지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현보가 물가 앞에서 머뭇거렸지요. 며칠째 제대로 씻지 못해 몸이 찝찝했습니다. 나도 저기서 씻어도 돼? 현보가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응, 우리 안 볼게. 서아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진짜? 진짜. 가서 씻어. 서연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현보는 물가로 향했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렸지요. 선녀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보가 옷을 벗기 시작했지요. 저고리를 벗으니 떡 벌어진 어깨가 드러났습니다. 바지를 벗으니 탄탄한 허벅지가 보였지요. 현보가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나무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지요. 선녀 둘이 나무 뒤에 바짝 붙어서 현보를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둘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니 서로의 가슴이 눌리며 찌그러졌지요. 언니 비켜. 나도 볼래. 쉿, 조용히 해. 서아가 몸을 더 숙였습니다. 숙이는 바람에 짧은 저고리 사이가 벌어졌지요. 탐스럽게 잘 익은 복숭아 같은 가슴이 아슬아슬하게 드러났습니다. 와, 어깨 진짜 넓다. 서연이 눈을 반짝였지요. 그러게, 저 정도면 괜찮은데. 서아의 볼이 발그레해졌습니다. 팔뚝 좀 봐. 울퉁불퉁해. 그래, 남자는 저래야지. 서연이 가슴에 손을 얹었지요. 두근두근 심장이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만개한 모란꽃 같은 봉우리가 손 아래서 오르락 내리락 했지요. 둘은 얼굴이 빨개진 채로 수군거렸습니다. 룽지가 옆에서 두 선녀를 빤히 쳐다보았지요. 앞발로 눈을 가렸습니다. 마치 못 볼 꼴을 본다는 표정이었지요. 그때 현보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나무 뒤에서 하얀 치마가 살짝 보였지요. 거기 누구야? 현보가 소리쳤습니다. 선녀들이 화들짝 놀랐지요. 어떡해. 서연이 당황했습니다. 그냥 나가. 서아가 서연의 손을 잡고 뛰었지요. 그런데 둘이 엉켜서 그만 나무 뒤에서 굴러나왔습니다. 넘어지는 바람에 서아의 치마가 들리며 하얀 속옷이 훤히 드러났지요. 서연은 엎어지며 저고리 깃이 벌어져 부드러운 골이 보였습니다. 너희, 현보가 물속에서 소리쳤지요. 다 봤지? 선녀들이 벌떡 일어나서 옷을 털었습니다. 서아가 허둥지둥 치마를 내렸지요. 뭘 봐? 안 봤거든. 서아가 시치미를 뗐습니다. 맞아. 우린 그냥 지나가던 거야. 서연도 딴청을 피웠지요. 방금 나무 뒤에 숨어 있었잖아. 아닌데? 우리 언제? 선녀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오리발을 내밀었지요. 현보가 어이가 없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휴, 난 정말 안 봤다니까. 언니 가자. 서연이 서아의 손을 잡고 휙 돌아섰지요. 돌아서는 바람에 짧은 치마가 바람에 살랑 날렸습니다. 매끈한 허벅지가 언뜻 보였지요. 둘이 킥킥거리며 사라졌습니다. 현보는 한숨을 푹 내쉬었지요. 저것들이 분명히 봤으면서 룽지가 다가와 현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지요. 마치 맞아 다 봤어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셋이 마당에 앉아 있었지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보가 먼저 입을 열었지요. 잠깐, 우리 얘기 좀 하자. 뭔데? 서아가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제 너희가 나를 봤다고 했어. 근데 오늘은 너희가 나를 봤잖아. 현보가 따졌지요. 우린 안 봤거든. 서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까 나무 뒤에서 뭐라고 했어? 남자는 절해야 한다고 했잖아. 그건 서연의 얼굴이 빨개졌지요. 들었네. 서아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피장파장 아니야? 현보가 말했지요. 선녀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뭐 그렇긴 하네.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럼 이건 어때? 현보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뽀뽀하면 너희도 나한테 뽀뽀하는 거야. 그러면 서로 퉁 아니야? 선녀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지요. 뭐? 뽀뽀? 응. 그러면 공평하잖아. 현보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녀들이 서로 쳐다보았지요. 쑥덕쑥덕 귀갯말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글쎄, 나쁘지 않은데? 그래, 나도 그 생각이야. 둘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아, 해봐. 서아가 말했습니다. 진짜? 현보가 놀라서 되물었지요. 응, 대신 눈 감을게. 서연이 말했습니다. 선녀 둘이 나란히 눈을 감았지요. 입술을 쭉 내밀었습니다. 달빛 아래 선녀들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지요. 짧은 저고리 사이로 버들가지처럼 잘록한 허리와 매끈한 배꼽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고리 안에서 봉긋한 봉우리가 달빛에 은은히 비쳤지요. 현보는 예상 못한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저기, 현보가 머뭇거렸지요. 선녀들은 눈을 감은 채 입술을 내밀고 기다렸습니다. 현보가 살금살금 다가갔지요. 선녀들 입술이 가까워졌습니다. 현보의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지요. 그때 현보가 손을 뻗었습니다. 선녀들 입술을 손가락으로 톡톡 쳤지요. 하, 속았지. 현보가 벌떡 일어나 도망쳤습니다. 뭐야? 서아가 눈을 번쩍 떴지요. 저놈이,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선녀들이 현보를 쫓아갔지요. 달리니 만개한 모란꽃 같은 가슴이 출렁출렁 흔들렸습니다. 짧은 치마가 바람에 펄럭이며 매끈한 허벅지가 드러났지요. 거기서 잡히면 죽어. 현보가 헐레벌떡 뛰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물가가 있는 줄 모르고 그대로 달렸지요. 풍덩, 현보가 물에 빠졌습니다. 선녀들도 멈추지 못하고 뒤따라 빠졌지요. 풍덩, 풍덩, 셋이 물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으악, 물 먹었어. 서연이 소리쳤지요. 젖은 하얀 옷이 선녀들 몸에 착 달라붙었습니다. 연꽃잎이 물 위에 떠오르듯 탐스러운 가슴이 고스란히 드러났지요. 잘록한 허리에 물방울이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얇은 속옷까지 비쳐 보였지요. 현보가 그 광경을 보고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왜 고개를 돌려? 서아가 소리쳤지요. 아니, 그게 또 봤지. 서연이 물을 튀겼습니다. 현보도 물을 튀겨 되돌려 주었지요. 셋이 물싸움을 벌였습니다. 첨벙첨벙 난리가 났지요. 룽지가 물가에서 셋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숨을 푹 내쉬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요. 앞발로 눈을 가리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치 저것들 못 봐주겠다는 표정이었지요. 한참 뒤 셋은 지쳐서 물가에 걸터 앉았습니다. 헐떡헐떡 숨을 몰아쉬었지요.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은 채로 나란히 앉았습니다. 선녀들의 저고리가 살결에 착 붙어 봉긋한 봉우리가 선명하게 드러났지요. 현보가 애써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 진짜 뽀뽀한다면서. 서연이 투덜거렸지요. 속은 너희가 바보지. 현보가 피식 웃었습니다. 다음엔 안 속아. 서아가 눈을 흘겼지요. 달빛 아래 물가에 웃음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현보는 선녀들과 점점 친해졌지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선녀들을 도무지 구별할 수가 없었지요. 서아야, 현보가 불렀습니다. 나 서연인데? 아, 미안. 서연아. 에이, 나 서아야. 선녀들이 깔깔 웃었지요. 둘이 자리를 바꿔 앉은 것이었습니다. 또 속았네. 현보가 한숨을 쉬었지요. 선녀들은 이 장난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틈만 나면 서로 바꿔치기를 했지요. 현보야, 나 누구게? 서아? 땡, 서연이야. 아까는 서연이라고 했잖아. 그땐 서연이었어. 지금은 내가 서연이야. 현보는 머리가 아팠지요. 다음 날은 더 심했습니다. 아침에 서아가 밥을 차려주었지요. 고마워, 서아야. 나 서연이야. 아까 서아라고 하지 않았어? 그건 언니야. 나는 서연이라고. 점심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연아, 물 좀 줘. 나 서아인데. 방금 서연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건 동생이야. 현보는 머리를 쥐어뜯었지요. 저녁에는 둘이 나란히 앉아서 똑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 맞춰봐. 누가 누구게? 현보가 한참을 쳐다보았지요. 왼쪽이 서아? 땡. 그럼 오른쪽이 서아? 또 땡. 선녀들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웃느라 몸이 흔들리니 짧은 저고리 안에서 만개한 모란꽃 같은 가슴이 출렁출렁 흔들렸지요. 포기해. 친아버지도 가끔 헷갈려 하시거든. 서아가 웃었습니다. 옥황상제께서도? 응, 가끔 잘못 부르셔. 서연이 킥킥거렸지요. 현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빤히 쳐다보았지요. 그때 서아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턱 밑이 드러났지요. 현보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서아의 턱 밑에 작은 점이 있었지요. 찾았다. 현보가 소리쳤습니다. 뭘 찾았는데? 서연이 물었지요. 서아 턱 밑에 점이 있어. 선녀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들켰네. 서아가 멋쩍게 웃었지요. 에이, 재미없게. 서연이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그 뒤로 현보는 선녀들을 만날 때마다 턱 밑을 확인했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선녀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턱 밑이 안 보였지요. 잠깐, 고개 좀 들어봐. 현보가 서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턱 밑을 보려고 고개를 숙였지요. 그 순간 현보의 시선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짧은 저고리 사이로 탐스럽게 잘 익은 복숭아 같은 가슴이 보였지요. 부드러운 골이 저고리 안에서 아른거렸습니다. 아, 지금 어딜 보는 거야? 서아가 소리쳤지요. 아, 아니야. 턱 밑을 보려고 한 거야. 현보가 두 손을 저었습니다. 거짓말. 지금 내 가슴 본 거잖아. 진짜 아니야. 현보의 얼굴이 새빨개졌지요. 서연이 옆에서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언니, 저 사람 얼굴 봐. 완전 익은 홍시야. 웃을 때가 아니야. 이 사람이 지금. 서아가 버럭 소리쳤지요. 나도 확인해 줄까? 서연이 장난스럽게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현보가 조심스럽게 턱 밑을 보았지요. 그런데 서연이 갑자기 한 발 다가왔습니다. 현보의 코앞에 서연의 얼굴이 바짝 다가왔지요.
다랑아리를 닮은 가슴이 현보의 가슴에 닿을 듯 말 듯 했습니다. 왜 떨려? 서연이 눈을 깜빡였지요. 현보가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바람에 뒤에 있던 서아와 부딪혔지요. 서아가 휘청거리며 현보의 등에 매달렸습니다. 봉긋한 봉우리가 현보의 등에 꾹 눌렸지요. 부드러운 감촉이 등을 타고 퍼졌습니다. 으악! 현보가 비명을 질렀지요. 아, 왜 비명을 질러? 내가 무서워? 서아가 발끈했습니다. 아, 아니야. 그게 아니라. 현보가 허둥지둥 도망쳤지요. 선녀들이 깔깔 웃었습니다. 언니, 저 사람 진짜 재밌다. 그러게. 놀리면 놀릴수록 재밌어. 룽지가 다가와서 현보를 올려다보았지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앞발로 눈을 가리며 자리를 떠났지요. 마치 이 사람 못 봐주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현보가 마당에 혼자 앉아 하늘을 보았지요. 보름달이 휘영청 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뭘 하고 계실까? 현보가 한숨을 쉬었지요. 문득 홀어머니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기침이 잦으셨는데 지금은 어떠실지요? 아들이 산에서 돌아오지 않으니 얼마나 걱정하실까요? 현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왜 그래? 서아가 다가와 물었지요. 밤이라 선녀들은 더 얇은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하얀 저고리가 달빛에 비쳐 다랑아리를 닮은 부드러운 곡선이 아른거렸지요. 버들가지처럼 잘록한 허리와 매끈한 배꼽이 달빛 아래 빛났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현보가 고개를 돌렸지요. 서연도 옆에 앉았습니다. 앉으면서 현보 쪽으로 살짝 기울었지요. 탐스러운 가슴이 현보의 팔에 스쳤습니다.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이야? 그냥 어머니 생각이 나서. 현보가 낮게 대답했지요. 어머니? 응. 홀어머니가 산 아래 마을에 계셔. 몸도 편찮으신데 아들이 산에서 안 돌아오니 얼마나 걱정하실지. 현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아가 현보 옆으로 바짝 다가앉았지요. 위로하려는 듯 어깨를 기댔습니다. 하얀 어깨가 현보의 팔에 닿았지요. 만개한 모란꽃 같은 봉우리가 현보의 옆구리에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현보가 움찔했지요. 집에 가고 싶어? 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야 해. 어머니 혼자 두고 올 수가 없어. 현보가 고개를 숙였지요. 선녀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가면 다시 안 올 거지?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지요. 서연이 현보의 다른 쪽 팔에 매달렸습니다. 탱탱한 가슴이 현보의 팔에 꾹 눌렸지요. 그건 모르겠어. 하지만 어머니께서 걱정하시니 가봐야 해. 현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녀들이 한쪽으로 가서 쑥덕쑥덕 귀갯말을 나누었지요. 언니, 어떡해. 저 사람 가면 우린 또 둘이야. 서연이 울상을 지었습니다. 그러게. 성인 되고 처음 본 남자인데. 서아도 한숨을 쉬었지요. 이러다 진짜 노처녀로 늙어 죽겠어. 그러니까 말이야. 둘이 시무룩해졌습니다. 서연이 번쩍 손을 들었지요. 언니, 하루만 더 잡아두자. 하루? 응. 하루만 더 있다 가라고 하자.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이 현보에게 다가갔지요. 저기 현보야. 서아가 말했습니다. 하루만 더 있다 가면 안 돼? 하루? 응. 딱 하루만. 우리가 맛있는 거 해줄게. 서연이 두 손을 모았지요. 모은 손 사이로 탐스러운 봉우리가 더 봉긋하게 솟아올랐습니다. 현보가 잠시 망설였지요. 하루만? 응, 약속해. 선녀들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알겠어. 하루만 더 있을게. 현보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선녀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현보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어머니 생각에 자꾸만 눈이 떠졌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지요. 현보는 뒤척이며 긴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현보가 눈을 떴지요. 그런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양쪽에서 선녀들이 찰싹 붙어 자고 있었지요. 헉! 현보가 놀라서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서아가 현보의 오른팔을 베고 있었지요. 잘 익은 복숭아처럼 탐스러운 가슴이 팔에
포근히 눌려 납작해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현보의 왼쪽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있었지요. 만개한 모란꽃 같은 봉우리가 현보의 옆구리에 부드럽게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선녀들의 얇은 잠옷이 밤새 흐트러져 있었지요. 서아의 저고리 깃이 벌어져 부드러운 골이 아른거렸습니다. 서연의 치마는 허벅지 위로 올라가 매끈한 다리가 현보의 다리에 얹혀 있었지요. 일어나, 현보가 소리쳤습니다. 응, 조금만 더. 서아가 눈도 안 뜨고 현보에게 더 파고들었지요. 다랑아리를 닮은 가슴이 현보의 팔에 더 깊이 눌렸습니다. 따뜻해. 서연도 현보의 가슴에 볼을 비볐지요. 잘록한 허리가 현보의 손에 닿았습니다. 현보가 화들짝 놀라 손을 떼었지요. 야, 진짜 일어나. 현보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선녀들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지요. 왜 그래, 아침부터. 서아가 기지개를 켰습니다. 잘록한 허리가 활처럼 휘며 매끈한 배꼽이 쭉 늘어났지요. 나 오늘 내려가야 해. 현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녀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지요. 잠시 눈빛을 나누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같이 갈래? 서아가 말했지요. 뭐? 현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우리가 가야 길이 열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서연이 말을 이었지요. 우리도 여기 지겨웠어. 맨날 둘이서 뭘 해? 정말 같이 갈 거야? 응. 대신 우리도 데려가 줘야 해.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가져가. 서연이 보자기를 내밀었지요. 펼쳐보니 산삼이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산삼이야? 응. 100년 넘은 것도 있어. 우린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 현보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자, 출발하자. 서연이 씩씩하게 앞장섰습니다. 걷는 바람에 짧은 치마가 살랑살랑 흔들렸지요. 버들가지처럼 잘록한 허리가 걸음에 맞춰 물결쳤습니다. 매끈한 허벅지가 언뜻언뜻 보였지요. 서아도 뒤따라 걸었습니다. 탐스러운 가슴이 걸음에 맞춰 출렁출렁 흔들렸지요. 룽지도 꼬리를 흔들며 따라갔습니다. 현보는 선녀들의 뒷모습을 보며 걸었지요. 바람이 불 때마다 치마가 펄럭이며 하얀 속꽃이 살짝 보였습니다. 현보가 얼른 고개를 돌렸지요. 룽지야, 넌 안 봤지? 룽지가 현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앞발로 눈을 가렸지요. 마치 나도 못 본 척할게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니 작은 마을이 보였습니다. 현보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었지요. 어머니, 현보가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초가집 문이 열리더니 어머니가 나왔지요. 현보야, 이 녀석아, 어디서 이제 오는 게냐? 어머니가 현보를 끌어안았습니다.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어머니, 됐어. 사람만 있으면 됐어. 어머니가 눈물을 훔쳤지요. 그때 어머니의 눈에 선녀들이 들어왔습니다. 저 아씨들은 누구냐? 어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떴지요. 선녀들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는 서아예요. 저는 서연이에요. 어머니가 선녀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지요.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선녀들의 옷차림이 어머니 눈에 들어왔지요. 하얗고 얇은 저고리가 햇살에 비쳐 탱탱한 가슴이 아른거렸습니다. 저고리가 짧아 버들가지처럼 잘록한 허리와 매끈한 배꼽이 훤히 드러나 있었지요. 치마는 허벅지 위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세상에 저런 옷이 다 있나? 어머니가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지었지요. 네 집 교수들이길래 저리 옷을 입고 다니는 게냐?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이분들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산에서 다쳤을 때 구해주셨습니다. 현보가 황급히 말했지요. 그래. 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살려준 은인이라면 고맙지. 하지만 저 옷차림은 원. 어머니가 혀를 끌끌 찼지요. 그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선녀들의 짧은 치마가 펄럭이며 위로 들렸지요. 매끈한 허벅지가 훤히 드러났습니다. 하얀 속꽃이 살짝 보일 듯 말 듯 했지요. 어머니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에고, 눈 버리겠다. 현보도 얼른 고개를 돌렸지요. 룽지가 옆에서 앞발로 눈을 가렸습니다. 일단 들어와라.
밖에서 이러고 있으면 동네 사람들 다 본다. 어머니가 선녀들을 안으로 들였지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녁상을 차렸지요. 선녀들이 밥을 먹는 동안 어머니는 슬쩍슬쩍 쳐다보았습니다. 숙여서 밥을 먹는데 저고리깃 사이로 부드러운 골이 살짝 드러났지요. 젓가락을 들 때마다 저고리 안에서 봉긋한 봉우리가 물결치듯 흔들렸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돌리며 속으로 생각했지요. 은인은 은인이고 저 아씨들 시집은 어찌 보낼꼬? 선녀들의 옷차림을 힐끗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런 옷 입고 다니면 어느 집안에서 며느리로 받겠어. 어머니는 걱정이 태산이었지요. 룽지가 어머니 옆에 앉아서 선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앞발로 눈을 가렸지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마치 나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선녀들은 어느새 집안에 자리를 잡았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현보가 눈을 뜨면 선녀들이 양쪽에서 찰싹 붙어 있었지요. 또야? 현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아가 현보의 오른팔을 베고 있었지요. 다랑아리를 닮은 가슴이 팔에 포근히 눌려 납작해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현보의 왼쪽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있었지요. 탐스럽게 잘 익은 복숭아 같은 봉우리가 현보의 옆구리에 부드럽게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선녀들의 얇은 잠옷이 밤새 흐트러져 있었지요. 서아의 저고리 깃이 벌어져 부드러운 골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서연의 치마는 허벅지 위로 올라가 매끈한 다리가 현보의 다리에 얹혀 있었지요. 일어나! 현보가 소리쳤습니다. 응, 조금만 더. 서아가 눈도 안 뜨고 현보에게 더 파고들었지요. 만개한 모란꽃 같은 가슴이 현보의 팔에 더 깊이 눌렸습니다. 따뜻해. 서연도 현보의 가슴에 볼을 비볐지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현보야, 아침이다. 어머니였지요. 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들 양쪽에 선녀들이 찰싹 붙어 있었지요. 흐트러진 잠옷 사이로 보이면 안 될 것이 아슬아슬하게 보일 듯 말 듯 했습니다. 이것들이. 어머니가 소리쳤지요. 현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아침부터 왜 그래요? 서아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지요. 기지개를 켜니 버들가지 같은 허리가 활처럼 휘며 매끈한 배꼽이 쭉 늘어났습니다. 산에서도 이렇게 잤는데 뭐가 문제예요? 서연도 몸을 일으켰지요. 일어나며 저고리깃 사이로 탱탱한 가슴이 아른거렸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에고, 이것들을 어쩐다. 어머니가 한숨을 푹 내쉬었지요. 점심때였습니다. 선녀들이 집안일을 돕겠다고 나섰지요. 서아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팔을 뻗어 빨래를 높이 걸 때마다 잘록한 허리가 물결치듯 흔들렸지요. 저고리 안에서 풍성한 봉우리가 출렁출렁 흔들렸습니다. 현보가 그 모습을 멍하니 보다가 기둥에 이마를 찧었지요. 쿵! 아이고! 서연이 부엌에서 물을 길어오고 있었습니다. 물동이를 머리에 이니 팔이 올라가며 매끈한 배꼽 주위로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지요. 걸을 때마다 탐스러운 가슴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며 이마를 짚었지요. 은인은 은인이고 저 아씨들은 며느리로 절대 안 돼. 어머니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저런 옷차림에 저런 행동이라니. 네 집에서 저런 며느리를 받겠어.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지요. 룽지가 어머니 옆에 앉아서 선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앞발로 눈을 가렸지요. 마치 나도 못 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뒤 현보가 산삼을 팔러 장터에 갔습니다. 100년 넘은 산삼이라 값이 어마어마했지요. 이게 정말 100년 산삼이요? 약재상 주인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렇소. 대단하오. 큰 기와집 한 채 값은 되겠소. 현보는 산삼을 팔아 큰 기와집을 장만했지요. 그 뒤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보가 약초를 캐러 가면 귀한 약초가 눈에 쏙쏙 들어왔지요. 선녀들이 산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현보야, 저쪽 바위 밑에 좋은 거 있어. 서아가 알려주면 틀린 적이 없었지요.
약초 장사가 대박이 났습니다. 선녀들이 짠 천도 소문이 났지요. 이 천이 어찌 이리 곱소? 장터 안악들이 감탄했습니다. 선녀가 짠 것처럼 곱구려. 선녀가 짠 것이 맞았지요. 천도 비싸게 팔렸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서아가 어머니 옆방에서 자고 있었지요.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르렁, 드르렁. 어머니가 눈을 떴지요. 코 고는 소리였습니다. 어머니가 몸을 일으켜 서아를 보았습니다. 서아가 얇은 잠옷 차림으로 누워 있었지요. 달빛에 비친 잠옷 사이로 봉긋한 봉우리가 숨을 쉬듯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버들가지처럼 잘록한 허리와 매끈한 배꼽이 달빛 아래 은은히 빛났지요. 어머니가 서아를 흔들었습니다. 아가야, 코 고는 것 보니 피곤한가 보다. 서아가 눈을 번쩍 떴지요. 어머니, 저 아니에요. 응? 내가 아니면 누가 코를 골아? 그때 옆에서 자던 룽지가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았습니다. 입을 벌리고 네 발 쭉 뻗고 자는 꼴이 가관이었지요. 어머니와 서아가 룽지를 보았습니다. 푸아, 둘이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지요. 어머니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아이고, 저 녀석이 코를 곤 거였구나. 서아도 깔깔 웃었지요. 룽지가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와 서아가 자기를 보며 웃고 있었지요. 룽지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요.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웃었습니다. 저놈 참 사람보다 코를 크게 골아. 서아가 룽지 배를 쓰다듬었지요. 룽지야, 내가 우릴 웃겼네. 룽지는 여전히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듯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꼬리만 살랑살랑 흔들었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현보와 서아가 마당에 나란히 앉아 있었지요. 달이 밝았습니다. 오늘 장사 잘 됐어? 서아가 물었지요. 응, 내가 알려준 약초 덕분에 다 팔았어. 현보가 웃었습니다. 그럼 나한테 뭐 사줘야지. 서아가 눈을 반짝였지요. 뭐 사줄까? 비녀, 예쁜 거. 서아가 머리카락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달빛에 비친 서아의 옆모습이 환했지요. 짧은 저고리 사이로 버들가지처럼 잘록한 허리와 매끈한 배꼽이 은은히 빛났습니다. 현보가 서아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지요. 왜, 내 얼굴에 뭐 묻었어? 서아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 그냥. 현보가 얼른 고개를 돌렸지요. 그냥 뭐? 서아가 현보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만개한 모란꽃 같은 가슴이 현보의 팔에 살짝 스쳤지요. 현보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냥 달이 밝다고. 거짓말. 방금 내 얼굴 봤잖아. 서아가 피식 웃었지요. 안 봤어. 봤어. 안 봤다니까. 현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아가 갑자기 현보의 턱을 잡고 자기 쪽으로 돌렸지요. 내 눈 똑바로 봐. 서아의 얼굴이 코앞에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서아의 눈이 반짝였지요. 저고리기 사이로 탐스러운 봉우리가 아른거렸습니다. 현보의 얼굴이 빨개졌지요. 왜 얼굴이 빨개? 아무것도 아니야. 현보가 고개를 확 돌렸습니다. 서아가 깔깔 웃었지요. 놀리면 놀릴수록 재밌어. 그때 부엌에서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현보와 서아가 나란히 앉아 있는 것을 보았지요. 어머니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에헴, 현보가 화들짝 놀라 일어났지요. 어머니, 뭘 그리 놀라느냐?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서아도 일어나 인사했지요. 어머니, 저녁 맛있게 드셨어요? 그래, 잘 먹었다. 어머니가 서아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얇은 저고리 사이로 탱탱한 가슴이 봉긋하게 솟아 있었지요. 잘록한 허리 아래로 짧은 치마가 허벅지 위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지요. 현보야, 너 잠깐 와봐라. 어머니가 현보를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왜요, 어머니? 너 저 아씨랑 뭔 사이냐? 어머니가 눈을 가늘게 떴지요. 사이라뇨?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현보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거짓말 마라. 아까 둘이 얼마나 다정하게 앉아 있었는지 내가 다 봤다. 그건 그냥 뭐? 어머니가 현보를 노려보았지요. 혹시 혼인할 생각 있는 거냐?
혼인이요? 현보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럼 앞으로도 하지 마라.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지요. 저 아씨들은 며느리감이 아니야. 옷차림 봐라. 배랑 다리가 다 보이는 게 말이 되느냐? 어머니, 저분들은 원래 저런 옷을 입어요. 원래가 어딨어. 시집 오면 제대로 된 옷 입어야지.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게다가 쌍둥이잖아. 둘 중 하나만 데려오면 나머지 하나는 어쩔 거야? 현보는 대답하지 못했지요.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싫어요? 서아의 목소리였지요. 어머니와 현보가 문을 열었습니다. 서아가 문 앞에 서 있었지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저 싫어요? 저 못생겼어요? 서아가 우스꽝스럽게 입을 삐죽거리며 울먹였지요. 어머니가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싫으면 싫다고 하세요. 흑흑. 서아가 눈물을 훔치며 뛰어갔지요. 그런데 달리는 꼴이 너무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일부러 과장되게 팔을 휘저으며 뛰었지요. 달리는 바람에 짧은 치마가 펄럭이며 매끈한 허벅지가 드러났습니다. 탐스러운 가슴이 출렁출렁 흔들렸지요. 어머, 저 아씨가 왜 저래? 어머니가 어리둥절했습니다. 현보는 알았지요. 서아가 일부러 연기하는 것을. 어머니, 일단 저분 달래고 올게요. 현보가 서아를 쫓아갔습니다. 서아는 마당 구석에서 울고 있었지요.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어깨가 들썩거리는 게 이상했습니다. 서아야? 현보가 불렀지요. 서아가 돌아보았습니다. 울고 있는 줄 알았는데 웃고 있었지요. 푸아, 어머니 표정 봤어? 서아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일부러 그런 거야? 당연하지. 재밌잖아. 서아가 킥킥거렸지요. 에휴, 너 진짜. 현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현보도 피식 웃음이 나왔지요. 둘이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마당 구석에서 룽지가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앞발로 눈을 가렸습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요. 마치 저것들 참 한심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현보가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그런데 집 앞에 웬 선비가 서 있었습니다. 도포를 입고 갓을 쓴 젊은 선비였지요. 누구시오? 현보가 물었습니다. 저는 이 마을에 새로 이사 온 준서라고 합니다. 선비가 공손히 인사했지요. 마을 어르신께 인사드리러 왔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시오.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현보가 길을 알려주었지요. 그때 대문이 열리며 선녀들이 나왔습니다. 현보야 왔어? 서아가 웃으며 나왔지요. 짧은 저고리 사이로 버들가지처럼 잘록한 허리와 매끈한 배꼽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만개한 모란꽃 같은 가슴이 저고리 안에서 봉긋하게 솟아 있었지요. 준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분들은? 저희 집에 같이 사는 분들이에요. 현보가 대답했지요. 그때 서연도 나왔습니다. 언니 뭐야? 서연이 서아 옆에 섰지요. 똑같이 생긴 두 여인이 나란히 섰습니다. 둘 다 짧은 저고리에 짧은 치마 차림이었지요. 탐스러운 가슴이 봉긋봉긋, 잘록한 허리가 나란히. 준서가 입을 딱 벌렸습니다. 쌍둥이? 응, 왜? 서연이 준서를 빤히 쳐다보았지요. 준서의 얼굴이 빨갛게 익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준서가 고개를 확 돌렸지요. 선녀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언니, 저 사람 재밌겠다. 그러게. 둘이 피식 웃었지요. 그날 저녁 준서가 인사차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 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떡을 한 보따리 들고 왔지요. 어머니가 반겼습니다. 어머, 이렇게 귀한 것을. 어서 들어오세요. 준서가 마루에 앉았지요. 선녀들이 차를 내왔습니다. 드세요. 서아가 찻잔을 내밀었지요. 숙이는 바람에 저고리 깃 사이로 부드러운 골이 살짝 드러났습니다. 준서가 찻잔을 받다가 손이 떨려 쏟을 뻔했지요. 조심하세요. 서연이 얼른 찻잔을 받았습니다. 받으려고 숙이니 탱탱한 가슴이 준서의 눈앞에서 흔들렸지요. 준서의 얼굴이 더 빨개졌습니다. 선녀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지요. 언니, 저 사람 너무 웃겨. 놀려볼까?
둘이 쑥덕쑥덕 귀옛말을 나누었습니다. 잠시 후 서아가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왔지요. 저기, 방금 저 누구였게요? 준서가 물었습니다. 저요? 서연이요. 서아가 대답했지요. 그런데 아까는 분명 서아라고 했습니다. 아까는 서아라고 하지 않았소? 아니요, 저 서연이에요. 서아가 눈을 깜빡였지요. 준서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서연이 나타났지요. 저도 서연이에요. 예. 준서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서아와 서연이 나란히 서서 말했지요. 저 서연이에요. 저도 서연이에요. 준서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럼 서아는 누구요? 서아? 그런 사람 없는데? 둘이 동시에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준서가 완전히 멘붕이 왔습니다. 아까 분명히 서아라고. 몰라, 그런 사람. 선녀들이 킥킥거렸지요. 현보가 옆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숨을 푹 쉬었지요. 롱지도 옆에서 준서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앞발로 눈을 가렸지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마치 저 사람도 당했구나 하는 표정이었지요. 나중에 현보가 준서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처음에 당했소.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어떻게 구별하시오? 준서가 물었지요. 서아 턱 밑에 점이 있어요. 그거 보면 돼요. 현보가 알려주었습니다.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고맙소. 그런데 저분들 대체 어디서 온 거요? 현보가 웃었습니다. 그건 나도 아직 잘 모르겠소. 며칠 뒤였습니다. 어느 날 낮에 웬거지가 대문 앞에 나타났지요. 누더기를 걸치고 지팡이를 짚은 늙은 거지였습니다. 밥 좀 주시오. 거지가 애처로운 목소리로 말했지요. 마침 서연이 마당에 있었습니다. 어머, 잠깐만요. 서연이 부엌으로 뛰어갔지요. 달리는 바람에 짧은 치마가 펄럭이며 매끈한 허벅지가 드러났습니다. 만개한 모란꽃 같은 가슴이 출렁출렁 흔들렸지요. 서연이 밥과 반찬을 가득 담아왔습니다. 여기요. 많이 드세요. 서연이 환하게 웃었지요. 거지가 밥을 받아들며 서연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고맙소, 아가씨. 거지가 밥을 먹기 시작했지요. 그때 서아가 나왔습니다. 서연아, 뭐해? 서아가 거지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아, 아버지. 서아가 소리쳤습니다. 거지가 피식 웃었지요. 들켰구나. 거지의 모습이 변했습니다. 누더기가 화려한 비단옷으로 지팡이가 금빛 홀로 바뀌었지요. 옥황상제였습니다. 아버지, 서연이 눈이 커졌지요. 왜 이렇게 오셨어요? 너희들이 보고 싶어서 왔지. 그리고 확인하러. 옥황상제가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사위감들이 괜찮은지. 그때 현보와 준서가 밖에서 돌아왔지요. 저분은 누구시오? 현보가 물었습니다. 옥황상제가 현보와 준서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지요. 너희가 내 딸들을 꼬신 놈들이냐? 예. 현보와 준서가 동시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버지, 꼬신 게 아니에요. 서아가 황급히 말했지요. 그래, 그럼 너희가 꼬셨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서연이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옥황상제가 껄껄 웃었지요. 농담이다. 아까 보니 마음씨가 착하구나. 거지에게 밥을 주는 것을 보았다. 현보와 준서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분이 대체 우리 아버지야. 서아가 대답했지요. 아버지? 응. 옥황상제. 현보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오, 옥황상제요? 준서도 덩달아 하얘졌지요. 그때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어머니가 옥황상제를 보았지요. 화려한 비단옷에 금빛 홀을 든 모습이었습니다. 저분은 누구시오? 옥황상제가 어머니에게 공손히 인사했지요. 처음 뵙겠습니다. 사돈어른. 사돈어른이요? 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의 아비 되는 사람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오. 어머니가 멍하니 서 있었지요. 그러니까 저 아씨들이 진짜 선녀란 말이오? 그렇소. 옥황상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비틀거렸지요. 에고, 내가 선녀한테 옷차림 타박을 했구나. 어머니가 이마를 짚었습니다. 옥황상제가 껄껄 웃었지요. 괜찮소?
내 딸들 옷차림이 좀 특이하긴 하지. 선녀들이 아버지를 노려보았습니다. 아버지, 뭐 사실이잖아. 옥황상제가 어깨를 으쓱했지요. 룽지가 옥황상제에게 다가왔습니다.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지요. 옥황상제가 룽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애들 잘 지켜줬구나. 룽지가 앞발로 눈을 가렸지요. 마치 별거 아니에요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보름 뒤였습니다. 기와집에 잔치가 열렸지요. 현보와 서아, 준서와 서연의 합동 혼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지요. 신부들이 나왔습니다. 선녀들이 하얀 혼례복을 입었지요. 그런데 역시나 저고리가 짧았습니다. 버들가지처럼 잘록한 허리와 매끈한 배꼽이 은은히 드러났지요. 마을 안악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혼례복 좀 봐. 배가 다 보이네. 선녀라더니 옷도 선녀 옷인가 봐. 어머니가 옆에서 한숨을 쉬었지요. 에고, 저것들 혼례복까지 저러네. 옥황상제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저게 정장이요. 하늘도 참. 어머니가 혀를 찼지요. 혼례가 시작되었습니다. 현보가 서아 앞에 섰지요. 서아가 살짝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현보가 서아의 턱을 살짝 들어 올렸지요. 턱 밑의 점을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뭐해? 서아가 물었지요. 진짜 서아 맞나 확인하는 거야. 당연히 나지. 누가 혼례날 바꿔치기를 해? 서아가 웃었습니다. 너희니까 할 것 같아서. 현보가 피식 웃었지요. 준서도 서연 앞에 서서 턱 밑을 확인했습니다. 점 없지? 서연 맞지? 맞아, 의심쟁이. 서연이 눈을 흘겼지요. 혼례가 끝나고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지요. 어느새 밤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갔지요. 신방에 들 시간이었습니다. 현보와 서아가 방으로 들어갔지요. 촛불 하나가 방을 은은히 밝히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현보를 빤히 쳐다보았지요. 왜 그래? 현보가 물었습니다. 있잖아, 현보야. 서아가 피식 웃었지요. 왜? 처음에 내 가슴 봤지? 현보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건 봤잖아. 내가 다 알아. 서아가 킥킥거렸지요. 턱 밑 본다면서 가슴 봤잖아. 그건 정말 실수였어. 현보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거짓말. 서아가 한 발 다가왔지요. 달빛에 비친 하얀 혼례복 사이로 탐스럽게 잘 익은 복숭아 같은 가슴이 봉긋하게 솟아 있었습니다. 이제 실수 아니게 봐도 돼. 서아가 눈을 깜빡였지요. 현보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서아야. 왜? 서아가 현보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지요. 만개한 모란꽃 같은 봉우리가 현보의 가슴에 닿을 듯 말 듯 했습니다. 불 끌까? 서아가 속삭였지요. 현보가 촛불을 껐습니다. 방 안이 달빛으로 가득 찼지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마당에 모였지요. 현보와 서아, 준서와 서연, 어머니, 그리고 룽지까지.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는 거야. 서연이 활짝 웃었습니다. 그래, 약속했잖아.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고, 며느리가 둘인데 둘 다 저런 옷을 입고 다니니. 어머니, 이제 익숙해지셔야죠. 현보가 웃었지요. 익숙해질 수가 있냐. 매일 눈 어디 둘지 모르겠다. 어머니가 투덜거렸습니다. 룽지가 어머니 옆에 앉았지요. 앞발로 눈을 가렸습니다. 마치 저도요 하는 표정이었지요. 옥황상제가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내 딸들이 행복하니 나도 행복하구나. 세월이 흘러 아이들도 태어났지요. 온 집안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옛말에 가와만 사성이라 했습니다.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뜻이지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했습니다. 현보와 준서가 거지에게 밥을 주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착한 마음은 반드시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 이것이 이 이야기가 전하는 교훈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